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외국인이 120만 주를 미친 듯이 매집 중인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한 종목만 보세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국의 경기 침체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에 대한 악재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사들이고 있는 산업 중에서 하나가 바로 2차 전지고요. 그만큼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께서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AI 로봇 산업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무조건 시장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미래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이고요. 그 속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직접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참고하시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시장의 이슈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무리가 되었죠. 연준이 공개한 7월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은 위원 대부분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난 7월에 0.25%포인트의 금리를 올리면서 2001년 이후로 2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죠. 금리가. 결국에는 지난 7월 금리 이후로 9월에는 동결, 11월에도 동결, 그 다음에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9월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11월에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부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게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증시의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현재 시장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악재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세죠. 피치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중국의 경제 불안마저 확산하자 강달러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인은 현재 3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만 3조 1천억 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2개월 연속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과거랑 지금이랑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과거에 광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지난 5월이죠. 5월에는 국내 증시 어땠어요? 외국인들이 4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 들어서는 강달러로 인해서 유리한 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확산되는 지금 외국인들이 오히려 사들이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시장의 낙폭이 나오면은 내가 정말 아끼는 10에서 20을 남겨두고 80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가장 우선시되지 않는 종목군들을 먼저 던지고 우선시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신흥국 투자에 대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외국인들은 16일 하루에만 국내 주식 1,600억 원에 대해서 순매도를 진행을 했으나 2차 전지와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매수를 진행합니다. 에코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포스코홀딩스 등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종목군들은 매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많이 사들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부터 8월 17일까지 무려 120만 주에 대해서 순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고금리 시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배당 혹은 높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서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고 이제부터 올라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닙니다. 2차 전지는 어때요? 지금 이미 엄청난 성장세로 돈을 벌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수주 물량을 확보한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차 전지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매수한 산업은 2차 전지 산업이지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2차 전지가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해야겠죠. 근데 보조금은 줄어들고 공급 과잉에 대한 경고음까지 나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이 생산과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흐름이 급브레이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등을 포함해서 EU 국가들이 보조금 감축에 나서고 중국에서는 공급 과잉 경고음이 커지면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법인 차량을 제외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과는 반대죠. 현대기아차에 대한 법인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독일에서 전기차 기업 구매 비중의 60%를 차지합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기업의 법인 차량들이 전기차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올해 2분기 기준에서 미국 전기차 재고가 9만 2천 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4배 수준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공급 과잉 그리고 이 물량이 쌓이고 있다,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10만 대에 대한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8만 대예요. 지금 당장에 대한 수요가 8만 대면은 재고가 2만 대가 됩니다. 자,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나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 100만 대고요. 거기에 따른 수요가 90만 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재고가 몇만 대요? 10만 대죠. 즉 기존 2만 대에 비해서 재고가 쌓인 건 맞아요. 4배, 5배 쌓인 건 맞지만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커졌고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재고가 쌓이는 것은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독일 정부에서도 현재 뭐 전기차, 법인 차량을 제외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선택하는 시기에 한정을 둡니다. 즉 앞으로도 여기에 통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따른 악재를 크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맞춰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나 선호도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가장 먼저 수정한 기업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번 주에만 두 번째로 가격 인하를 단행합니다. 중국 내에서 모델 Y의 시판 가격을 255만 원 인하하고 모델 3에 대한 보험 보조금 연장한다고 발표를 한 지 이틀 만에 가격 인하를 발표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를 한 이 모델 S와 모델 X는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 인하 조치에 대한 해석을 봤을 때 BMW와 벤츠 같은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조금 감소나 아니면 경쟁 과열 등으로 마진을 줄이고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경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패권이 어떤 식으로 넘어가고 있나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중국 내에서 테슬라가 가장 잘 나갔던 것도 옛말이고요. 이제는 비아디가 중국 내 월간 판매량에서 테슬라와 격차를 3배 이상 벌리면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이번 2분기 때 26만 2161대를 인도하며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지만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61.3%로 판매량은 함께 급증하게 됩니다. 비아디의 7월 판매는 중국 전체의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의 40.5%를 차지했고요. 실질적으로 비아디가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의 비중이 40%가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테슬라와 비아디인데 이 테슬라와 비아디가 독주를 지속하게 될 경우 세계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참고하셔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BRD와 CATL이 이렇게 잘 나가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어떡하냐? 실제로 상당히 따라잡혔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CATL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27.2%로 2022년도 대비해서 이 비중 차이가 8%가 넘게 났죠. 지금 어때요? 1.5%로 그 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슬라에 들어가는 혹은 또 다른 완성차 업체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격차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추후에는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기차 산업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비아디가 왜 CATL보다 밑에 있냐? CATL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중국의 CATL이 10분 충전에 400km를 가는 LFP 배터리를 출시하게 됩니다. 충전 시간도 대폭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까지 늘리는 데 성공한 급속 충전 LFP 배터리를 출시했고요. 10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다는 배터리, 그 배터리가 바로 이번에 중국의 CATL에서 만든 션싱이라는 명칭으로 출시된 신형 배터리입니다. 이게 오는 연말부터 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션싱을 장착한 차량은 내년 1분기에 출시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CATL의 가장 큰 고객사인 테슬라의 강세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이 CATL에 대한 LFP 배터리를 장착해서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와 테슬라가 시장을 양분화해서 이 점유율을 확보하는 흐름으로 갈 거고요. 미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시장에서도 한번 결투를 벌일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냐?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울산 공장에 구축했다는 사실이 소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LFP 생산 라인이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K 배터리도 LFP 배터리 양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고출력, 이 삼원계 망간, 이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만 하겠다. LFP 배터리는 개발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LFP 배터리 생산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혜택을 이번에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이슈로 국내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필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2차 전지 시장 속의 저평가 LFP 관련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핵심 종목을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극,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LFP 배터리 개발에 대한 설계 및 제조 능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맞냐? 2차전지 시장 성장도 있고요. LFP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국내 배터리 3사가 뛰어드는 만큼 그에 따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탑 머티리얼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아니 아까 전에 탑 머티리얼도 정말 좋지만 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미래 산업 정리 리포트 이거 100%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글 플레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또 이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은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고 개인정보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전혀 필요 없고요. 이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로그인까지 하게 되시면은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강의 자료는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공지사항 두 번째 있는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정리를 클릭하셔서 하단부로 스크롤 내리시면은 제가 직접 만든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단기 급등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는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30분 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아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핵심적인 관련주들을 함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해당 내용 확인하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그 방법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급등주 분석입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급등 사유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이 시장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 핵심 자료집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